김민재 나폴리 폼 돌아왔다. 철벽 모드 인생 경기 맹활약. 브레멘 슈팅 공개 틀어막은 김민재. 골문 앞 인생 태클에 경악해버린 브레멘 관중 표정. 부활한 괴물 김민재, D18 바이에른 뮌헨에 대한 극찬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독일 매체 티지는 25일 한국 시간 뱅상 콤파니 감독은 김민재와 다요 우파메카노 조합을 주전으로 기용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신뢰는 시즌 초반부터 빛을 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매체는 이어 현재 바이에른이 분데스리가를 휩쓸고 있다. 4경기에서 4승을 거뒀고 16골을 넣었다. 어떤 상대도 지금의 바이에른을 막을 수 없어 보인다. 수비도 단 3실점만을 내주면서 토마스 투헬 시절보다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콤파니 감독은 전임 투헬 감독에 비해 선호하는 핵심 중앙 수비수가 있다.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신뢰를 받고 있으며 두 선수의 조합은 더 잘 조화되고 있다. 시즌 시작 전 김민재를 오른쪽에 기용하는 것을 고려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이탈리아에서 그랬듯이 왼쪽으로 출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민재의 시즌 초반 활약이 이어지고 있다. 개막전 볼프스부르크와의 경기에선 치명적인 실책을 범하면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던 김민재는 곧바로 비판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콤파니 감독은 김민재를 비판하기보단 감쌌고 다음 경기에서도 변함없이 선발로 기용했다. 전임 투헬 감독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투헬 감독은 지난 시즌 유럽 축구 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2실점을 내준 김민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이후 선발에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콤파니 감독은 자신의 선수에게 신뢰를 보여줬고 김민재는 이에 보답했다. 볼프스부르크전 이후 김민재는 다시 안정적인 수비력을 펼치며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 비록 디나모 자그레브전에서 또 실책을 범하기도 했으나 콤파니 감독은 여전히 김민재를 향한 두터운 신뢰를 보였다. 그러면서 지난 주말 열린 베르더 브레멘전에서 김민재는 변함없이 선발로 나섰고 최고의 수비를 펼쳤다. 공중과 지상볼 경합에서 7번 모두 성공했고 태클도 2회 모두 성공하며 100%의 성공률을 기록했다. 패스 성공률은 92%, 10분의 97호에 달했고 상대에게 단 하나의 슈팅도 내주지 않으며 그야말로 철벽의 모습을 보였다. 그 이후로 매체는 콤파니 감독의 명확한 지시, 체계가 빛을 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김민재는 분데스리가에서 66.7%의 태클 비율을 보여주며 팀 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성공률은 63.5%로 2위인 우파메카노보다 우위를 보이고 있다. 김민재는 더 이상 빌드업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다. 콤파니 체제에선 요슈아 키미히나 자말 무시알라 그리고 우파메카노가 담당한다라면서 콤파니 감독은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린다. 이 점이 두 명의 중앙 수비수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김민재 우파 최악 조합 1. 이토가 대체한다. 최고 활약에도 또 혹평 볼 간수 못해. 패스도 별로. 바이에른 뮌헨은 29일 한국 시간 오전 1시 30분 독일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레버쿠젠과 2024에서 2025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조라운드 홈 경기를 펼친다. 레버쿠젠은 지난 시즌 뮌헨의 리그 12연패를 저지한 팀이다. 분데스리가 최초로 무패 우승 신화를 달성했고 이번 시즌도 뮌헨과 양강 체제를 구축할 것이 예상된다. 미리 보는 결승전을 앞두고
독일 유력 매체 키커는 양 팀의 포지션별 전력을 비교했다. 매체는 명가 뮌헨이 반격을 원한다. 지난 시즌 뮌헨의 12년 연속 리그 우승이 레버쿠젠에 의해 깨지면서 독일 축구 서열이 흔들렸다며 돌 시즌엔 누가 더 우위에 있을까? 라고 물음을 던졌다. 키커는 센터백 부문에서 김민재와 다요 우파메카노의 뮌헨보다 조나단 타, 에드몽 탑소바, 피에로 인카피에로 구성된 레버쿠젠의 3백이 더 우위에 있다고 평했다. 매체는 뱅생 콤파니 감독은 수비 라인을 높이면서 빠른 선수를 원한다. 에릭 다이어 대신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볼프스부르크와 개막전에서 김민재 우파메카노 듀오의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 지난 시즌 뮌헨의 가장 약한 센터백 조합이라는 의심을 확인시켜준 경기였다. 이 조합이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다가오는 경기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라고 전했다. 김민재를 향해 혹평도 쏟았다. 매체는 김민재는 패스 퀄리티와 볼 관수 능력이 떨어진다. 우파메카노는 실력 좋고 안정적인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 중조골 부상에서 회복 중인 신입생 기토 히로키가 대체 선수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반면 레버쿠젠의 스리톱은 호평했다. 타는 독일 최고의 수비수이자 확실한 수비 리더다. 탑소바도 리그 최고의 게임 오프너로 인정받고 있다. 인카피에는 꾸준함의 대명사다라며 부파메카노 같은 탑급 레벨의 선수가 항상 흔들리는 뮌헨보다 레버쿠젠 3백의 호흡이 더욱 훌륭하다고 전했다. 키커가 지적했듯 김민재는 지난 개막전에서 실점으로 이어지는 큰 실수를 저지른 바 있다. 1대1로 팽팽히 맞선 후반 10분 김민재는 상대 압박을 피해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하려다 볼을 빼앗겼고 이는 실점으로 이어졌다. 당시 김민재는 전반에만 12개 패스 미스를 하는 등 패스 성공률 79%, 76분의 60에 그쳤다. 평소 높은 패스 성공률과 안정감을 자랑하는 김민재에게 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하지만 김민재는 이후 2번의 실수는 없었다. 개막전 다음 2라운드 프라이부르크전에서는 깔끔한 무실점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풀타임을 뛰며 걷어내기 5회. 공중볼 경합 승리 5회 등 안정적인 수비와 패스 성공률은 95%, 115-121에 달했다. 이날 경기 기장 많이 패스를 성공한 선수도 김민재 115회였다. 직전 4라운드 브레멘전에서도 철벽 수비를 과시했다. 풀타임을 소화하며 공중볼 경합 성공 5회. 태클 2회 성공 등을 올렸다. 두 기록 모두 성공률 100%였다. 또 가로채기 3회. 걷어내기 2회뿐 아니라 패스 성공률도 92%로 높았다. 김민재는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이 뽑은 분데스리가 4라운드 2주의 팀에도 선정됐다. 3D 강인은 바르콜라 백업 미친 활약에도 난 불공평해 젤리케 또 외면된 전 벤치 유력. 파리 생제르맹 PSG은 28일 오전 4시 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리는 2024에서 25 시즌 프랑스 리그앙 6라운드에서 스타드 렌과 만난다. PSG는 승점 13점, 4승 1무를 기록하며 1위에 올라있다. 마르세유, 에즈 모나코와 승점 동률이다. 득실차에서 앞서 1위에 위치 중이다. PSG는 개막 후 4연승을 기록했다. 르 아브르, 몽펠리에, 릴, 스타드 드 브레스투아를 연이어 격파했다. 몽펠리에를 상대로는 6대0 대승을 기록하면서 파괴력을 보여줬다. 직전 경기인 스타드 드랭스전에서 1대1 무승부를 올리면서 5연승에 실패했다. 부상 타격을 받기도 했다.
현재 누누 멘데스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휴식을 취하고 있고 비티냐는 발목 부상. 데질의 두에도 발목을 비면서 렌전 투입이 불투명하다. 곤살로 하모스. 마르코 아센시오도 부상을 당해 출전할 수 없다. 공격. 중원에 부상자가 나오면서 이강인 선발 출전이 예고됐는데 프랑스 르 파리지앵은 다른 판단을 했다. 렌전 예상 라인업에 이강인을 제외했다. 중원엔 파비안 루이스, 워렌 자이르 에메리, 주앙 네베스가 위치했고 공격진은 브래들리 바르콜라, 랑달 콜로 무아니, 우스만 덴벨레가 구성했다. 이강인은 또 벤치에 위치했다. 개막 후 이강인은 최고의 경기력을 보이면서 물 오른 몸 상태를 과시했는데 선발 교체를 오가고 있다. 지난 브레스트와전에선 선발로 나섰는데 패스 성공률 94%, 48분에 45. 기회 창출 2회. 유효 슈팅 1회. 드리블 성공 2회. 정확한 롱패스 4회. 리커버리 4회 등을 기록했다. 축구 통계 매체 파트마브는 이강인에게 평점 7.1점을 부여했다. 브레스트와전도 부상자가 발생해 이강인은 선발로 나선 것이었다. 이강인이 계속 선발에 나서지 못하자 현지에서도 궁금증이 제기됐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선발로 나갈 수 있는 선수는 11명뿐이다. 나는 시즌 내내 불공평해야 한다. 나는 가능한 한 최선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노력한다. 난 불공평했고 지로나전에서 너댓 명의 선수를 제외해야 했다. 이게 인생이다 라고 하며 이강인이 선발에서 제외되는 이유를 전했다. 또 이강인은 내가 여기 왔을 때 이미 있었다. 이강인은 다른 선수들과는 다른 매우 특별한 선수다. 미드필더뿐 아니라 공격에서도 뛸 수 있는 매우 다재다능한 선수다. 신체적으로도 좋고 기술적으로도 뛰어나다. 이강인이 팀에 있어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엘리케 감독은 칭찬을 뒤로 하고 이강인을 또 선발에서 뺄 계획이다. 브레스트와전 이후 절뚝거리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알려졌으나 정상 훈련을 소화 중이기에 부상이 이유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르 파리지앵은 엘리케 감독은 바르콜라를 콜로 무아니, 덴벨레와 같이 공격진에 두려고 하는데 바르콜라 대신 이강인, 이브라힘 은바예가 나설 수 있다고 했다. 이강인을 바르콜라 백업으로 보는 것이다. 프랑스 겟풋볼 뉴스도 렌전에서 이강인은 선발이 아닌 벤치 명단에 포함될 거라고 했다. 4. 비니시우스. 또 사고 쳤다. 계속된 더러운 행동 플러스 감독 명령 불복종 선언 안첼로티 감독도 포기. 영국 매체 골닷컴은 26일 한국 시간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은 비니시우스가 징계 문제로 인해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자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안첼로티 감독은 경기장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결정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오지 않더라도 침착함을 유지하라는 자신의 조언을 비니시우스가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 이번 2024 25 시즌 비니시우스는 심판 판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써 7경기 만에 옐로카드를 3장이나 받았다. 가장 최근인 알라베스와의 경기에서도 비니시우스는 전반 29분 만에 항의로 옐로카드를 받았다. 이번 알라베스와의 경기에서 루카 모드리치도 반대 판정에 항의하다 경고를 받아 모드리치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 팀 내에서 이러한 행동은 규율과 전문성을 항상 강조해온 안첼로티 감독에게 가장 걱정스러운 일이다. 이번 시즌에만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은 반대 의견으로 인해 9장의 옐로카드를 받는 등
상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동안 비니시우스를 옹호해왔던 안첼로티는 이제 인내심이 바닥까지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수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니시우스는 경기 중 계속 항의하고 추가 징계 위험에 처하는 등 자신의 방식을 바꾸는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안첼로티 감독은 알라베스와의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규정이 바뀌었고 우리는 이에 익숙해져야 한다. 우리는 항의를 피해야 한다. 우리는 여기에 적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비니시우스의 팀 동료들도 비니시우스의 행동에 지친 것으로 알려졌다. 레알 마드리드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고민해왔고 심리학자를 고용해 비니시우스와 함께 일하기도 했다. 하지만 계속 도발하는 비니시우스의 행동 때문에 이러한 시도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만약 비니시우스가 알라베스 경기에서 옐로카드를 2장 받았다면 레알 마드리드의 영원한 라이벌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중요한 더비 경기에서 출전 정지 징계를 당했을 것이다. 특히 음바페가 이미 근육 부상으로 결장한 상황에서 비니시우스까지 결장했다면 팀에 큰 타격이 되었을 것이다. 비니시우스의 경기장 내 행동은 코칭 스태프뿐만 아니라 팬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비니시우스가 인종차별로 인해 스페인을 월드컵 개최지에서 박탈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하면서 스페인을 넘어서 전 세계의 팬들이 비니시우스를 노려보고 있다. 비니시우스가 이러한 언행을 고치지 않는다면 팬들에게 계속해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